최근 해시태그 밴 코리아로 뜨거웠던 태국 SNS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네요. 처음엔 모두가 화났지만 이제는 이성적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앞장서서 한 사람의 잘못을 모든 한국인의 잘못으로 일반화하는 건 또 다른 편견을 만들 뿐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방콕 시내 한국 식당가에서 일하는 수파차이의 사촌은 더 재미있는 현상을 목격했대요. 한국 음식점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비고 K-팝 팬들도 줄지 않았어. 오히려 일부 태국인들은 SNS상의 과도한 반응을 비판하면서 더 자주 찾아오기도 해.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어요. 태국 현지 경찰은 한국인 사업가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사기 예방을 위한 공조체계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이 사건이 양국 관계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앞으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쭈라롱권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나타폰 수리아봉입니다. 제 아버지는 방콕에서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쭈라롱권 대학교의 캠퍼스는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열대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며 생기 넘치는 대화를 나누곤 했죠. 저 역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수석을 유지하면서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매일 아침 도서관에서 시작되는 제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수업과 과제,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는 캠퍼스 생활은 지루할 틈이 없었죠. 특히 저는 국제경영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세계 경제 동향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캠퍼스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학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을 학생들의 대화가 심상치 않게 들려왔어요. 또 한국 기업이 철수한대. 이번엔 대규모 공장이래. 그것도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라던데. 직원들은 어쩌라는 거야? 지나가는 학생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뉴스가 끊이지 않았죠. 한국 기업들의 잇따른 철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었어요. 동아리 모임에서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의 태국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토론하던 친구들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이러다가 우리 졸업하면 취업할 곳이 없는 거 아니야? 맞아. 대기업들이 다 떠나면 우리 같은 신입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강의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휴대폰을 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들은 우리를 그저 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거라고. 게다가 이번에 철수하는 기업은 정부 지원금까지 받았다면서. 평소 차분하던 친구들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일시적인 경제적 결정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 리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늘 밝고 긍정적이던 리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어요. 나타폰, 나 모든 걸 잃었어. 리사는 한국인 투자자를 만나 한국 부동산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꼼꼼히 검토했고 여러 번 미팅을 가지면서 신뢰도 쌓았다고 했죠. 하지만 투자금을 보내고 나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요. 그게 부모님의 은퇴 자금이었어. 나 때문에. 부모님이. 리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리사 부모님의 은퇴 자금이었다는 거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해외 계좌로 자금이 빠져나간 후였답니다. 국제 사기 사건의 특성상 추적도 쉽지 않다고 했어요. 캠퍼스 곳곳에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반대.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해시태그 밴 코리아 운동에 동참하세요. 태국의 자존심을 되찾자.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학생들은 SNS에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죠.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문화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연락을 해도 대부분 받지 않았어요. 가끔 SNS에 올라오는 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공통 수업을 듣는 친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사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대. 약도 처방받았지만 잘 먹지도 않는다고. 캠퍼스의 시위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한국 기업 앞에서, 한국문화원 앞에서, 심지어 한국 음식점 앞에서도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캠퍼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이면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 관련 부정적인 소식을 보도했어요.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셨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한국 거래처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구나. 주요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실 뿐이었죠. 가정의 분위기도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게 다일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면은 없는 걸까요? 창밖에서 들리는 시위대의 구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하루하루 상황은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벤코리아 해시태그가 끊임없이 올라왔고 한국 관련 제품이나 문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회사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일찍 퇴근하신 아버지를 모시러 회사에 갔던 날이었죠. 수리아봉 사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20년 거래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박 이사님,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격앙된 목소리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거래처인 한국기업의 이사가 방문해 있었어요. 생각할 게 뭡니까? 귀사가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 문제가 3번이나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건 귀사가 갑자기 바꾼 스펙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맞추려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보였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귀사의 불량률이 지난 분기부터 계속 상승했다는 건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유지하긴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노력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비 투자를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 한국거래처의 요청으로 새로운 생산 라인을 증설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 든 비용만 해도 수백만 바트였습니다. 유감입니다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방문은 예의상 직접 알려드리려 한 것뿐입니다. 계약 해지 공문은 이미 발송했습니다. 박 이사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6개월의 유예기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이사가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셨어요. 저는 급히 회의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타폰, 내가 왜 여기?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란 진단을 받으셨어요. 캠퍼스 상황도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평소 자주 가던 학생 식당 앞에서 시위대와 마주쳤어요. 한국 기업은 태국을 떠나라.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내라. 수백 명의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아는 얼굴들도 많았어요. 학생회 간부들, 동아리 선배들, 심지어 지난 학기까지 저와 함께 조별과제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나타폰, 너도 여기 좀 봐. 친한 동기인 타나폰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손에는 태국의 자존심을 되찾자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알아. 여기 봐. 이번엔 한국이 우리 노동자들을 또 추방한대. 타나폰이 보여준 뉴스 기사에는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백 명을 강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시위는 점점 더 과열되어 갔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 기업 제품을 바닥에 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고 누군가는 한국 국기를 찢어버리기도 했죠. 그 와중에 리사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마주친 리사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어요. 리사, 좀 어떠니? 말없이 고개를 숙인 리사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앞머리가 길게 자라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심하게 말라 보였어요. 상담은 받고 있어. 그런 거 소용없어. 어차피 돈은 돌아오지 않을 텐데. 리사의 책상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은 피부가 벗겨져 있었어요. 스트레스성 습관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리사의 룸메이트인 수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타폰, 큰일이야. 어젯밤에 리사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화장실에서 수면제를 몽땅 먹으려고 했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수환이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외면한 건 아닌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건 아닌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회사 문제로, 학교에서는 격화되는 시위로, 그리고 친구 리사의 고통으로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점점 더 깊게 드리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학교 취업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모집이었어요. 이상하다. 지금 이 시국에 왜 태국 학생들을 뽑는 걸까요? 호기심에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글로벌 상생 프로젝트 태국 한국 청년 인턴십, 목적 양국 간 이해 증진 및 미래 협력관계 구축, 대상 태국 주요 대학 경영무역 전공 학생, 특전 실무 경험, 프로젝트 참여, 정규직 전환 기회. 공고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태국의 인재를 찾습니다. 취업지원센터를 찾아가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 프로그램 말이죠. 사실 이번이 첫 시도라고 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게 아니라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양국을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하다나 센터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타폰, 설마 너 지원할 생각이야? 돌아보니 타나폰과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그들한테 가서 일하겠다고. 잠깐만, 이건 다른 문제야. 누군가는 양쪽을 이해하고 다리를 놓아야. 배신자, 너도 그들 편이었어. 순식간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얘들아, 이것 좀 봐. 수리아봉이 한국 기업에 지원한대. 그날 저녁 SNS는 저를 비난하는 글로 가득했습니다. 매국노, 한국의 스파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반응이 오히려 제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리사의 반응이었어요. 나타폰,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면서. 리사, 들어봐. 이건 내가 당한 일과는 달라. 됐어.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리사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 기업 인턴십에 지원하려고 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진실은 항상 표면 아래에 있단다. 내가 그걸 찾으러 간다면 난 지지하마. 뜻밖의 반응에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나타폰, 엄마는 사실 내 아버지 회사가 이번 달부터 정말 어려워질 거란다. 한국 거래처들이 다 떠나면. 어머니, 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20년 동안 쌓은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제야 아버지의 지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서를 쓰는 동안 캠퍼스에서는 제 이야기가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수군거림이 들렸고 일부 교수님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면접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태국의 반환 정서를 알고 계실 텐데 왜 지원하셨나요? 네, 그래서 더욱 지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벽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의 회사가 한국 기업과 20년간 쌓은 신뢰가 며칠 만에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이건 분명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조심히 다녀와라. 아버지 회사도 걱정하지 마. 우린 잘 견딜 수 있어. 네, 어머니.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는 이유는 단순히 가족 회사를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이 막연한 적대감과 오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객실 창밖으로 방콕의 마지막 불빛이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게 실감났어요. 가슴 한켠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이 낯선 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태국의 도시와는 또 다른 정돈된 도시의 모습이었죠. 회사에서 준비해준 원룸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특히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공중화장실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청결했고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죠.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나타폰 씨, 환영합니다. 저는 당신의 멘토를 맡은 김민수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김 대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권위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었거든요. 우선 우리 부서의 프로젝트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김 대리가 보여준 자료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타이코리아 파트너십 이니시에이티브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이건 태국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인가요? 네, 맞아요. 현재 200개 이상의 태국 중소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죠. 나타폰 씨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한국 직장인들의 업무 강도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이건 태국 중소기업 A사의 기술 지원 계획서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줄 예정이에요. 무상으로요? 왜죠? 상생이죠. 태국 기업들이 성장해야 우리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할수록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철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사업 구조 조정의 일환이었어요. 단순 생산기지가 아닌 기술 협력 파트너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봐요. 지난 5년간 우리 회사와 협력한 태국 기업들의 매출이 평균 320% 증가했어요. 고용 창출 효과도 5만 명이 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김치와 된장찌개의 맛에 서서히 매료되었죠. 직원들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주었어요. 나타폰 씨, 이번 주말에 우리 팀원들과 한강 피크닉 가지 않을래요? 주말에는 팀원들과 함께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세련된 카페거리, 활기 넘치는 시장, 평화로운 한강공원까지 도시 곳곳에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타폰 씨, 방콕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의 신규 협력 건이에요. 태국어와 현지 사정에 밝은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기업이 첨단 기술을 이전하고 태국 기업은 현지화된 생산을 맡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구조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상생의 모델입니다. 단순한 하청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태국 뉴스를 보다가 울컥했습니다. 여전히 반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지만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달랐으니까요. 주말에는 회사 기숙사에 머무는 다른 아세안 국가 출신 인턴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을 오해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전혀 달랐죠.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태국 기업들과 화상회의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들도 점차 한국 기업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세한 기술 이전과 지원을 받으니 이게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겠네요. 태국 기업 대표의 이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진실이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태국의 친구들, 특히 리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하지만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본 것은 분명 진실이었고 이 진실이 언젠가는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으리라는 걸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업의 직원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구내 어린이집부터 직원 건강관리 시설까지 회사가 직원들의 삶의 질을 진심으로 고민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타폰 씨, 이번 주에 건강검진이 있어요. 외국인 인턴들도 모두 포함이에요. 정기 건강검진까지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직원들의 건강이 회사의 건강이니까요. 사내 도서관에서는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와 상황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실은 우리 회사가 90년대부터 태국에 관한 연구를 해왔어요. 지금의 협력 모델도 그런 노력의 결과죠. 김 대리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쌓여 지금의 성공적인 협력 관계가 만들어진 거겠죠. 주말에는 한국의 전통시장도 둘러보았어요. 시장 상인들의 친절함과 정이 넘치는 모습은 태국의 시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사람의 따뜻함은 어디나 같다는 걸 느꼈죠. 아이고, 외국에서 왔구나. 이거 서비스야. 감사합니다. 한국말도 잘하네. 자주 와요. 더 놀라웠던 건 회사의 환경 보호에 대한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태국 현지 공장들의 친환경 설비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로 태국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을 30%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구를 위한 투자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제 마음속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자였고 지금의 갈등은 반드시 해소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리사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한국행을 선택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놀라운 발견들을 더 이상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SNS에 첫 게시물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보낸 2달,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들. 떨리는 마음으로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제 모습, 태국 중소기업과의 협력 사례들, 일자리 창출 현황까지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진심을 담아 작성했어요. 처음 한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매국노, 한국 돈에 매수됐네.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나 보네. 너네 아버지 회사가 한국 기업이랑 거래한다며. 그래서 이런 글 쓰는 거야?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수리아봉의 집 주소 찾았다. 여기야. XXXXX. 아버지 회사도 찾았네. 다들 불매운동하자. 배신자 가족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회사로 항해 전화가 쇄도했고 어머니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집 앞에는 협박성 편지가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나타폰, 괜찮니?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나 봐요. 네.
괜찮습니다. SNS 반응 봤어. 힘들겠지만 진실을 알리는 게 쉽지는 않아. 그날 저녁 리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정말 실망이다. 내가 당한 일을 잊었어? 이건 나까지 무시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너도 알면서. 가장 아팠던 건 리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장문의 설명 메시지는 읽지도 않은 채 차단해버렸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니 절 언팔로우한 상태였고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 태국 대학교 커뮤니티까지 발칵 뒤집혔어요. 쫄라롱꼰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한국 유학 다녀와서 우리나라 욕하는 애. 저런 애가 우리 학교 대표로 갔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걱정될까봐 그럴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나타폰. 괜찮니? 아버지가 회사에서 항해 전화를 많이 받고 계시네. 목이 메었습니다. 제 행동이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 아들. 내가 옳다고 믿는 걸 한 거잖아. 그날 밤 회사 컴퓨터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던 중 우연히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아세안 코리아 미래혁신 포럼. 주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한 아세안 협력. 대상 아세안 10개국 청년 혁신가. 내용 기술 창업.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특히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협력 모델을 찾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SNS의 일방적인 글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더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김 대리에게 포럼 참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타폰 씨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험 공유가 아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리사에게도 내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모니터 앞에 앉아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결국 모든 이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세안 코리아 미래혁신 포럼 지원서를 작성하며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턴십 동안 발견한 태국 한국 기업 간의 협력 사례들이 큰 자산이 되었어요. 태국 중소기업 한국 기업 간 디지털 상생 플랫폼. 이것이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양국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상했어요. 김 대리는 제 아이디어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설득력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협력 성공 사례들을 잘 정리해보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제안서를 다듬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200개 이상의 협력 기업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술 이전으로 인한 태국 기업들의 성장률 등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예선 통과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리사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리사, 내가 당한 일이 정말 불공평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건 한 사람의 잘못이었어. 내가 본 진실을 내게도 보여주고 싶어. 아세안 코리아 미래혁신 포럼에 나와 함께 참가하지 않을래?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본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 태국 기업들과의 상생 노력,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포럼 당일 서울 코엑스에 도착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에서 온 청년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나타폰. 뒤를 돌아보니 리사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보낸 자료들 다 읽어봤어. 그리고 확인도 해봤어. 리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어두운 표정은 없었어요. 사실 내가 사기당한 사건도 다시 조사해봤어. 그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족 중국인이었더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긴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발표 시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아세안 각국의 청년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청중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 참가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리사가 제안했습니다. 나타폰, 우리가 직접 시작해보는 게 어때? 내가 제안한 플랫폼을 실제로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턴십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보았어요.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복잡하다는 것. 한 사람의 잘못을 모두의 잘못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지금 저와 리사는 스타트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중소기업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시도지만 이것이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태국에 돌아온 지 한 달, 캠퍼스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진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타나폰이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해와 협력이라는 걸. 오늘도 저는 희망을 봅니다. 리사와 함께 준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캠퍼스에서 달라지는 친구들의 시선에서 작은 용기가 가져온 변화가 이제는 더 큰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쭈라롱콘 대학교 나타폰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